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됐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판단하건대는 우리나라를 거짓말 잘하는 것을 그 사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정부패를 잘하는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코드가 어디하고 다 있냐면 이순신하고 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게 어떤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주 능력, 캐파블, 에브라블 계속 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선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투표를 찍은 게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나라 노년층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부터 완전히 세뇌당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심어놓은 프로그램이랄까? 그거에 의해서 계속 자기의 삶을 정하고 그 부정부패를 능력으로 생각하고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그러려니 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죽고 나면 이 나라가 이제 혹시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선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더 많이 찍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염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게 거짓말을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 결과가 과반수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예요? 나는 아주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도대체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안 떠올라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순신의 그 가짜 그 영웅 행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 다 듣고 앉았다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역사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영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 그걸 지금 와서 부정하면 우리 영웅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역사를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지도층이 반이 넘어요. 지금 그 사회에 좀 잘났다고 껐덕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만나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순신이 좀 잘못된 거 있다 하더라도 그걸 덮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로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 놈들이 36년간 우리를 침략해가지고 통치한 것도 오면은 역사 아니요. 그때 일본 놈들이 좋다고 천황폐하께 어쩌고 하이 뭐 이러고 예를 표한 놈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도 있잖아요. 지금 그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이가 일본에 가가지고 뭐 천황폐하든지 뭐 깃발인지 일장기를 향해서 뭐 고개를 수그리고 허리를 뭐 90도로 인사하고 그런 거 봤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다니는데 이 나라 국민 중에 뭐 과반수가 그런 놈들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게 얘기할 때마다 아주 우라통이 터지는데요. 이순신 얘기를 대입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요, 임진왜란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그냥 남의 말 듣고 이순신 충신이라고 이러고 다니는 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글줄이라도 읽고 이순신 장군을 조금이라도 임진왜란을 아는 놈은 뭘 하나 분명히 아냐면, 최초로 1590 최초에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사에서 외선들이 우리나라에 쳐 들어올 때 외선 770척에 18,700명이 권위시 육군학과가 지휘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아. 왜냐하면 첫 장에 나오는 사람이 권위시 육군학과가 18,700명을 770척에다 싣고 왔다고 그래. 근데 어떤 자료는 또 700척에다 싣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770척이나 700척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겠죠. 근데 자료에 많이 나오는 게 770척이요. 그러면 여러분 수학할 줄 알죠? 구구단 외울 줄 알지? 18,700명을 770으로 나눠봐요. 배 한 척당 몇 놈이 타고 왔나? 내가 가기 전에는 배 한 척당 24명이 타고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세키부네라는 일본의 그 전함이라는 것은 정원이 몇 명이냐면 40명이에요. 근데 40명은 맥시멈이야. 그러니까 가득 타고 왔을 때 40명인데 왜 24명만 타고 왔냐? 제 생각에는 처음에 여기 쳐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뭐 칼도 싣고 와야 되고 탄약도 싣고 와야 되고 또 와서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식량은 싣고 와야 되잖아. 여기 오자마자 뭐 약탈을 하긴 해야 되지만 첫 번에 올 때는 뭐 식량도 좀 싣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따져서 24명 몇 못 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배가 제가 생각한 데는 전투할 때는 40명 가득 실으면 전투를 못해요. 그거 꽉 차는데 거기서 어떻게 전투를 해?
그럼 보통 30명 정도 실을 거라고, 그 배가 전투할 때. 그러면 결국은 24명이 그 배의 평균 승선 인원이다. 이걸 하나 전제로 하고, 원균은 엄청나게 싸웠죠. 왜 엄청나게 싸웠냐면 외놈들이 쳐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상륙해가지고 저로 올라갈 때 우리나라에 일본놈들을 싣고 온 500척은 여기다 무조건 조선에다 상주하는 그런 목적으로 온 거예요. 그 500척이 왜 온지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전부 교과서고 어디고 전부 국가적으로 사기쳐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500척이 수군 전쟁을 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500척은 수군 전쟁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건 뭐하러 왔냐? 우리나라 약탈하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쟁이 뭐 총칼로 가서 조선 군인만 죽이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뭐냐면 500척을 갖다 놓고 후방에 바닷가에 다니면서 일단 민가에 들어가가지고 민가에 있는 식량을 우선 탈취해. 뭐 식량이 우선 먹어야 되니까. 일본에서 군량을 싣고 왔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역적 매국놈들이 하는 얘기예요. 일본에서 군량을 싣고 올 수가 없어. 왜 싣고 올 수가 없냐면 그놈들은 본래 식량이 모자라가지고 조선을 비롯한 우리나라 신라 뭐 고려 할 것 없이 계속 우리나라에 침략해가지고 식량을 탈취해 간 놈들인데 그놈들이 미쳤다고 일본에서 부족한 식량을 싣고 와요. 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아.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침략하러 갈 때는 거기 가서 식량을 현지에서 자급자족 하는 거예요. 물론 먹는 게 다르다면 틀리지. 자기가 가져가서 먹어야지. 그렇지만 일본 놈은 우리 식량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우리 식량이나 일본 식량이나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그놈들이 미쳤다고 식량을 싣고 오냐고 이 돌대가리 같은 대한민국 간의 국민들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500척을 가지고 식량을 탈취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젊은 남녀를 납치하는 거야. 그 납치해서 뭐냐? 일본에 데려다가 일본 장정들이 빠져나와서 농사가 짓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노예를 부리는 거야. 노예로. 조선 청년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부리고 남는 것은 시모노세키 항에다가 노예 시장을 개설해가지고 서양 상선들한테 서양 노예, 흑인 노예의 40분의 1값이 팔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자료에 다 나와 있어. 젊은 청년들을 잡아다가 거기다 팔아가지고 예화도 단돈 몇 푼이라도 획득하고 또 조선에 침략 온 일본의 장정들이 빈 자리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일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세 번째는 이 조선 청년들을 그냥 놔두면 이 사람들이 조선이 제대로 돌아가면 징집을 거 아니야. 그럼 조선 군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장차 일본이 나라 침략한 거 아닙니까? 침략으로 왔으니까 조선의 장정이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대항해 올 건 군사를 미리 사전에 말살시키는 의미에서 조선 청년들을 납치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냥 놔두면 징집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의병이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잠정적인 적이야. 한양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은 조선 조정에 있는 임금을 비롯한 주요 국방 병력을 가서 치는 것이고 500척은 이 후방에 와가지고 민간인을 습격해가지고 거기서 식량을 탈취하고 조선 청년들을 말살시키는 그 정책이 일본의 그 침략 정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머리 나쁜 어른들은 그냥 전부 일본에서 식량 싣고 오는 배가 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순신이 막았다. 이런 미친놈들이 있어 이게. 아니 그런들이 미쳤다고 조선을 침공하러 오는데 식량을 싣고냐고. 돈도 갖고 왔다고 그러지. 금도 좀 갖고 왔다고 그러지. 조선 사람 부자 만들려고. 왜 이런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비싼 우리나라 쌀밥 먹고 그렇게 사냐고. 이런 그 돌대가리 머리를 가지고. 일본 육군이 우리나라 한양을 치고 올라가는 동안에 원균은 배 3척에다가 나중에 한 척 덧붙여서 4척인데 그거 가지고 경상도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한 25일 정도까지 싸웠는데 그렇게 싸울 때 원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순신 보고 이쪽에 와서 우선 재성방위학제에서 부산시킬 배를 군사를 다 해산하고 거제도에다가 정박해놓은 그 빈 배를 조선의 전략자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신 좀 이리 오시오. 와가지고 우리 같이 지킵시다. 이거를 끌고 가려면 노건만 한 5,000명이 있어야 돼. 80척을 끌고 가려면. 근데 이 원균이 가지고 있는 병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 진지 지키는 병사하고 자기 배하고 통틀어야 한 500에서 700명, 맥시멈면 7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5천 명이 들어야 되는 전략자산을 끌고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순신 보고 여기 와서 곧 지켜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이순신 이 새끼가 안 가잖아, 이거. 그래서 나중에 조정에다가 장기에 보내가지고 이제 임금이 당신이 경상도가 위급하다는 데 가서 좀 도와주면 어떻겠어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하여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오긴 왔는데 와가지고 제일 첫 번에 어디를 갔냐? 옥포해전, 필시, 신석이 이 사람들 다 그 강연하는 거 보면 저런 그 사기꾼들이 있나 싶어.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아는 건지 그게 사기꾼인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뭐라고 그러냐면 이순신이 옥포해전에 처음에 출전해가지고 배 26척을 때려부시고 4,080명을 죽였대. 그 외적을. 이런 미친 자식들이 있어. 4,080명을 여러분 나눠봐요. 얼마예요? 그 4,080명을 26기다 나누면 얼마예요? 나눠보니까 대개 한 157명인가 탄 거로 돼 있더라고. 40명 정원짜리 배에 어떻게 157명이 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강연을 하는 놈들도 그거 미친 놈들이지만 사람들도 원망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그 무슨 국사 시험을 보든지 이런 거 시험 보면 그걸 그렇게 4,080명 죽었다고 써야 그게 정답이지. 그거 그렇게 안 쓰면 정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정답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맞아. 그렇지만 그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놈들은 또 뭐야? 그거 계산도 안 해봐? 26척이 도대체 탈 수 있는 인원이 얼마인지. 평균 전투하는데 더군다나 그 옥포해전은 뭐냐면 순전히 식량 탈취하러 온 놈들이거든. 그냥 식량 탈취로 오는 놈들이 얼마요? 그 50척을 가져왔잖아. 그럼 50척을 40명씩 다 타고 오면 식량 탈취해서 어디다 싣고 가? 식량 탈취해서 바다에다 내버리나?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한 척당 20명도 안 왔어. 20명이라고 하면 50척이면 얼마예요? 10척이면 200명. 응? 50척이면, 아니야, 100척이면 2,000명이니까 50척이면 한 1,000명 되겠네? 그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도 그 말이 될지 말지인데 그게 4,080명? 이런 개 같은 말인지 그 소 같은 말인지 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걸 또 믿는 여러분은 뭐야? 여러분은 더 멍청하잖아. 응? 그걸 수많은 사람이 이순신은 영웅이라고 저렇게 4,080명을 죽였다고. 그런데 실제는 어떤 건지 알아? 실제는 단 한 명도 안 죽였어. 그 26척을 빈매 때려부셨어요. 옥포해전을 자세히 찾아봐. 어떻게 나오냐면 이순신은 거기 가서 첫 전투라 전투하지도 멀리서 도망가는 외적을 구경만 하고 빈 바다에다가 포를 몇 방 쏘았어요. 그 왜 쏘았냐면 내 생각엔 그래요. 도망가는 빈 배가 혹시 자기네들이 올까봐 겁나니까 거기다 뻥뻥 쏜 거야. 나 포 있다? 이러고 쏜 거야. 그리고 뭐 포가 사거리 수십 배 바깥에 옥포만이 상당히 넓거든. 그러니까 수십 개 바깥으로 저쪽으로 도망가는 배 이쪽에다 그 사정거리 150m밖에 안 되는데 뭐 2km, 3km 전방 있는데 뻥뻥 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그 포탄만 낭비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녁에 이제 장계를 쓰는데 원균이 이순신을 찾아가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 외놈들 조그만 거 이런 거 도둑 지르는 거 소탕하러 오는 건 점도둑 잡은 것 같아서 장계를 하나도 안 올렸다. 싸우고 내가 장계를 올린 사실이 없어. 그런데 오늘은 삼도수군이 다 왔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전공이라고 써야 돼요? 안 써야 되고 물어보니까 이순신이 뭐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니 외놈들 한 놈도 못 잡았는데 빈 배 때려부셨다고 장계를 쓸 수는 없지 않소. 이건 그냥 오늘 놔두고 나중에 외놈 좀 잡아가지고 수군 몇 개 뱄다고 그럴 때나 같이 씁시다. 그러니까 원균이 하하하 웃어가면서 나도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안 쓰는 걸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쓰는 걸로 했단 말이야. 그 올라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까 그 일본 외놈이 대장선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대장선에 금병풍이 있고 조총도 몇 자루 있고 금부채가 있다는데 그거를 아까 가지고 가던데 그거 좀 나한테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균이 이따가 그거야 뭐 내 것도 아니고 언제 기회가 되면 조선 임금한테 선조 임금한테 그 복납해서 보내드려야 될 건데 뭐 갔다가 좀 보신다면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부관을 딸려 보내시오. 그래가지고 부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주었단 말이야. 주니까 이순신이 조총하고 생전 처음 보잖아. 이순신은 그때 일본 놈들을 처음 볼 때니까 일본 놈들 보지도 못했지. 뒤에서 쫙 도망가는 놈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보더니 못 갈아가지고 거기서 몰래 장기를 쓴 거예요. 신이 전하의 명을 받고 이 경상도에 와서 옥포만 해전에 와보니까 원균이 이러면 그 전함에 적어가지고 싸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제 부하 권준이라는 사람이 용감하게 나가서 외선 26척을 때려부셨습니다. 그러고 뭐 이거 조청하고 이거 금병풍 몇 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전하의 것이라고 상념돼서 이것을 전하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면서 뭐 이순신 배상 이렇게 해서 전왕복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 원균은 그거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 밤에 그렇게 써서 몰래 특송선 써서 보냈으니까. 이순신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고 있었는데 그걸 받은 조선 조정에서는 그날 축제 분위기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임금도 울고 신하들도 막 울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육전에서 맨날 진다는 보고만 받고 자기가 의주까지 피난 와 있는데 아니 이게 이순신을 26척이가 가지고 있는 이순신을 그쪽으로 처음 보내니까 첫 전투에서부터 금병풍에다가 조총에다가 금부채가 있는 이런 대단한 놈을 공격해가지고 이걸 뺏었다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냐. 앞으로 이순신한테 기대를 해보자. 저놈이 조선을 완전히 구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막 100% 신뢰를 보낸 거지. 그때 내 생각에는 유성룡이 그 이순신을 그 천거했더만요. 그 유성룡은 안 봤지만 이랬을 것 같아. 거봐요. 내가 소개하는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라니까 앞으로 나를 우습게 보지 마시오 하는 그런 속에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유성룡도 뭐 기뻐했겠지. 같이 뭐 술도 나누고 하여튼 축제 어떤 그 축하연을 열었다고 그래. 그랬는데 선조가 이게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싸웠는데 내가 그냥 말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포상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포상을 준비했는데 이 원균이나 이순신은 뭐 포상이 올지 않은지 기대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순신은 알지만 원균은 그런 내용 까맣게 모르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5일째 되는 날 그 당포인가 어디 거기서 또 이순신하고 합동작전을 이순신은 그 원균한테 파견 간 사람 아니에요. 원균이 지휘하는 거예요. 이순신은 거기 부속돼 있는 거고 배속돼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작전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조정에서 선전관이 타고 온 배가 거기 도착한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호명하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누구나 하냐면 이순신이 가니까 뭐 정원대분가 뭘 줬어요. 상을. 그게 무슨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장관급인가 막 그럴 거예요. 정원대부를 줬는데 또 원균은 뭐냐면 가선대분가 뭘 줬어.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부하들을 맨날 불러가지고 권준이 무슨 상 해가지고 상을 쭉 타는 거야. 그 이순신 대가리가 이게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그런 쪽은 발전했지만 나쁜 놈이에요. 왜냐면 아니 그 원균의 부하도 뭐 상을 하나 줬어야 되잖아. 근데 원균의 부하는 싹 빼놓고 구경만 한 제 부하들이 권준을 비롯해가지고 몇 놈이 무슨 공을 세워서 26척을 때려부셨다고 장기를 쓴 거야.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이거 이렇게 첫 전투고 첫 승리인데 그냥 말 수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상을 내려보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순신의 부하들만 이제 상을 타니까 원균의 부하들은 이게 뭐 내용이야? 무슨 내용이야? 그러다가 이순신의 부하들 보고 물어본 거야. 아이고 어디서 무슨 상이냐고 무슨 상 탄 거야? 그러니까 나 그때 옥포만에서 싸웠잖아. 우리 옥포만에서 싸운 거 그거 상 탄 거야. 야, 너희들은 옥포만에서 싸움 하나도 안 하고 저 멀리 있는 몇 킬로밖에 있는데 150m짜리 그 포 몇 방 쏜 거 그것밖에 없는데 그 일본 놈들한테 포 한 방도 거기 접근도 안 했는데 무슨 그게 너희들이 상 탈 자리냐. 그러니까 그때 이겼잖아. 이겼으면 상 타는 건 당연하지. 근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우리가 진짜 싸웠는데. 임마 그거는 원균 장군이 조정에다가 장계를 안 올렸으니까 안 준 거지. 왜 우리한테 그러냐? 그러니까 원균 장군 그 부하들이 이게 우라통도 터지고 또 그렇게 들으면 또 그런 것도 같아. 이 원균이 새끼가 왜 장계를 안 써가지고 우리는 상도 못하고 저놈들은 다 타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성질 나쁜 놈 같으면 총으로 쏴주겠을 거야. 지금 총이 있다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요? 그래가지고 원균한테 막 따지니까 원균이 나중에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 부하들한테 뭐라면 야 우리는 그동안에 외놈들 많이 때려부셨잖냐. 근데 이순신은 오늘 첫 전투에 왔으니까 그 싸움도 못하고 저 뒤에 숨어 있는데 제 부하들한테 얼마나 민망했겠냐. 그러니까 그 부하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그 가짜 장기에 써가지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자. 근데 그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원균도 그 속이겠어요? 이런 개 같은 새끼하고 내가 전투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그렇지만 자기 부하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원균하고 이순신하고 나빠졌다고 하는 건 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찾아봐봐. 선조실록. 그 여러 신하들이 다 그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다 해요. 그때부터 원균하고 이순신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원균이 계속 장계를 같이 써가지고 같이 사인해서 보내자고 그러는데 이순신만 장계를 몰래 숨어서 보내고 원균이 보낸 장계는 조정에 한 건도 안 남아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 2년 동안 원균이 경상도의 우수사로 근무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 싸웠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 싸운 전적은 하나도 없고 나중에 그 사람이 죽은 칠천량 전투 딱 한 건 싸우고 거기서 죽었다. 그 기록밖에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2년 동안 가장 치열할 때 최전방에서 싸운 사람이 장계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조정에서 이 썩은 놈들이 전부 조작을 해놓은 거야 이게. 그리고 이순신은 20일 지나서 5월 7일 날 처음 가서 싸웠는데 그때부터 찌가 다 때려부셨대요. 그게 저는 전투도 한 사실도 없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임진왜란사인데 사실은 그 외놈들을 한 놈도 못 죽였거든. 한 놈도 못 죽였다는 걸 이순신이 얘기를 해. 그 원균 보고 여보 장계를 써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장계는 무슨 장계냐고. 왜냐면 한 놈도 못 죽이고 때려부셨는데 그걸 어떻게 장계를 쓰냐고 그러니까 원균도 깔깔 웃어가면서 맞아요. 그 조정에다 뭐 빈배 때려부셨다고 장계 쓸 수는 없죠. 이래가지고 안 쓰는 걸로 해놓고 지놈은 몰래 쓴 거예요. 그게 그런 나쁜 놈이야. 근데 이순신이 사기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게 1차적인 조선의 제일 임진왜란 때 첫 번째 전투인 옥포해전이고 옥포해전의 사실이 그런 거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저 설민석이니 뭐 황현필이니 강의원 때 보면 이순신이 옥포만에 가서 혼자 다 때려부셔가지고 말이야. 원균은 하지도 않고 뭐 때려부셨다고 이렇게 강의한다니까. 아니 왜적을 한 놈도 못 잡은 것은 왜 그러냐면 26척은 완전히 빈배야. 거기다 대놓고 거기 지키는 병사들만 몇 명 있었는데 그거는 그동안에 원균한테 하도 혼나가지고 이놈들이 원균 배가 오자마자 저거 함포에다가 박치기면 다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대장선이 오죽하면 대장선은 그 배가 커서 느려요. 속력이 느리니까 잡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대장선을 버리고 한급하게 그 빈배 새끼분의 절병들하고 같이 타고 도망간 거예요. 네, 옥포만 한해 그 민가에 식량 탈취하러 갔던 놈들은 배가 파괴돼가지고 없으니까 어떻게 산으로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한 놈도 못 잡은 거야. 그게 사실인데 이런 엉터리가 이게 사기꾼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 말이 거짓말인지 그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 한 건만 찾아보라니까. 임진왜란에서 어느 특정 전투 한 건만 찾아보면 답이 다 나온다고. 이런 나쁜 새끼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을 이렇게 속여먹고 이 덩신 같은 국민들은 그게 영웅이고 그것도 역사래. 그래서 이순신이 영웅이래. 이런 미친 새끼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명량해전 한번 봅시다. 명량해전은 어떤 거예요? 133척 대 13척 이 싸웠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이순신 난종일기에 분명히 나와. 장계에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나라 그 역사학자 이런 놈들은 뭐라 그래? 330척이라고 했다, 500척이라고 했다, 뒤에 뭐 1000척 있었다고 별 미친 개가 짖는 소리를 다 거기다 써놔요. 그런데 왜 이순신은 그럼 그 이순신 나쁜 놈 아니야 그럼? 응? 아니 뒤에 뭐 500척 있고 1000척 있었다며. 그러면 그 1000척 다 써야지. 왜 저는 133척에 자기 거 13척밖에 없다고 써. 이런 나쁜 놈이 있어? 그런데 나쁜 놈이 아니라 사실은 이순신이 맞아요. 133척 대 13척이 싸운 게 맞아. 그런데 거기서 이순신이 그 전적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왜군을 7,200명을 죽였대. 7,200명. 그러면 7,200명 죽이려면 31척을 부셨는데 7,000명 죽일 몇 명이 타야 되는 거예요? 몇백 명 타야 되겠네. 7,200명 죽이려면. 이게 말이 되냐고. 그 30명씩 밖에 못 하거든요. 전설 때. 그 30명씩 계산하면 그 33척이면 얼마요? 3, 3은 9하고 한 930명 되겠네. 뭐 아주 풀로 가득 전투는 무더기에 사람을 콩나물처럼 실었다고 해도 40명씩 탔다고 해도 얼마요? 3, 40이 1200명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7,100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쓴 게 아니라 7,000층에서부터 수만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써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게 꼭 그 31척에 참 탄 사람만 죽었겠냐? 그 안 격침시킨 배에도 타고 있는 놈이 이순신이 뭐 돌팔매도 쏘고 뭐 총도 쏘고 포도 쏘고 그래가지고 죽었을 줄 아냐? 근데 그렇게 따지면 31척에 타고 있던 그 성선 인원들이 그냥 그 배와 31척이 고스란히 다 죽습니까? 뭐 배 부서진 거라도 하나 붙들고 헤엄치고 거기가 뭐 배가 몇십 리 바깥에서 전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옹기종기 이렇게 조그만 물목에 서는데 그 다른 배로 다 구조한 놈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구조도 해감할 거 아니에요. 일단 배에 떨어지면 그러면 구조 거기가 헤엄쳐서 와도 그 내버려 다 못 올라오게 하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면 평균적으로 31척이 죽었다고 그러면 31척에 탄 승선 인원 한 930명이 그거 먹었으면 좀 더 죽었다고 해서 1,000명 정도 죽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돼. 7,200명? 어떻게 7,200명이 죽어요? 육지에서 싸웠다면 뭐 이놈도 있고 저놈도 있고 막 다 왔으니까 그렇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배에서는 딱 정해져 있잖아. 한 배에 몇 놈씩 타는 게. 근데 어떻게 7,200명이 죽냐고. 그러니 이순신이 사기꾼이 아니요. 이순신이 그렇게 전부터 얘기했는지 아니면 이순신을 영웅 만드는 일본 놈들하고 이 우리나라 그 매국노들하고 이놈들이 이렇게 과장 날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놈들은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치고 이것을 읽고 듣고 이해하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수학을 못해? 배 몇 척이면 그 정도 죽었겠다. 뭐 이렇게 되게 계산이 안 나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에 이 국민이 얼마나 무식하냐 이거. 난 이 무식한 국민을 보면 윤석열이 당연히 대통령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가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걸 이 민주진영에서는 공격하지만 그걸 찍은 놈들은 아주 잘한다고 그래. 잘한다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놈들은 뭐 잘하고 못하고 판단이 안 되고 무조건 잘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잘하는 거예요? 안 잘하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지금 윤석열이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그 한일회담에서도 아주 잘하고 거예요? 도대체가 난 윤석열이가 나쁘고 좋고 난 그거 몰라. 나 윤석열이고 뭐 팔씨름도 안 해보고 그놈하고 무슨 뭐 글짓기 대회도 안 해보고 무슨 응변대회도 안 해봤어. 난 모르는데 단지 내가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두고 있는 이 나라의 국민 입장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윤석열이도 이해도 안 되고 저 이순신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을 믿고 이순신이 영웅이라고 하는 이 멍청한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이순신이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이 영웅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찍은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이가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 할 거예요. 지금 선거에도 다시 윤석열이가 이길걸? 이게 우리 국민의 교육 문제가 완전히 실패하고 정신 구조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올바른 정의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이 국민 가지고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이 매국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슬픈 비애가 있다고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요.